자, 19단원 연습 문제 중에서 질문할 거 먼저 체크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9-6번 문제 봅시다. 자, 연습 문제 19-6번. 자, 이 문제 조금 어렵습니다. 예, 조금 어려운 문제 맞고요. 자, 일단 점 P가 있어요. 점 P가 1사분면 위의 점인데 2a,a라는 점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Q가 있는데 Q는 y는 x라는 직선 위의 점이고요. 자, 그 다음에 R이라는 점이 있는데 R은 x축 위의 점입니다. 자, 이때 삼각형 PQR의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어요.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상황을 한번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 상황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보면은 자, 일단 y는 x라는 직선이 하나 있어야 되니까 y는 x도 이렇게 하나 그려놓자. y는 x를 하나 그려놓으면은 자, y는 x라는 건 x값과 y값이 똑같은 점들을 쭉 이어놓은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러면은 점 P 2a,a를 찍었을 때 2a,a는 1사분면 위에 있으니까 여기 어딘가 있을 텐데 y는 x를 기준으로 위쪽에 있을까 아래쪽에 있을까를 먼저 판단 한번 해볼게요. 어느 쪽에 있겠어요?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가 만약에 2a라고 치면은 2a,2a면은 이 녀석의 절반에 해당되는 여기쯤 여기가 a,a가 될 테니까 그러면은 요 점 여기에 지금 p라는 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p라는 점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q라는 점은 y는 x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y는 x 위에 어딘가에 q라는 점이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r이라는 점은 x축에 있습니다. x축 위에 어딘가에 여기에 r이라는 점이 이렇게 돌아다녀가지고 자, 이 삼각형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 되겠어요. 자, p는 어쨌든 간에 a가 미지수긴 하지만은 상수처럼 취급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 상수처럼 취급하면 고정된 점이에요. 얘는 고정된 점이고 네, 고정된 점을 정점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q랑 r은 어떻게 돼 있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점이 정확하게 안 나있거든. 직선 위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런 문제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는 거 아니까 PQ라는 선을 생각했을 때 P는 고정돼 있고 Q는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야. 자, 그럼 PQ의 길이랑 똑같은 길이를 가지는 녀석을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은 이 고정된 점을 정점을 움직이는 점 동점이 지나다니는 요 직선에 대해서 어떻게 해줘라? 대칭을 시켜줘라. 그죠? 자, 그럼 P를 y는 x에 대해 대칭을 시켜줄 거야. P는 y는 x에 대해 대칭시켜주면은 여기에 P'라는 점이 이렇게 하나 생기게 될 텐데 그럼 P'랑 Q를 이렇게 이어버리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항상 어떻게 되겠어요? 같게 나오겠죠. 그죠? 예, 이렇게 나오고 자, 마찬가지로 이 PR이라는 길이도 생각을 해봤을 때 자, R이 x축위를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자, 고정된 점을 동점이 지나다니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해줘라. 그럼 요렇게 한 여기쯤 찍히겠죠? 요거를 P2'이라고 나오자. 그럼 요렇게 그렸을 때 이 길이랑 이 길이가 항상 어떻게 돼요? 같게 나올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죠? 네. 별로 안 같게 보이나? 마음의 눈. 자, 그러면은 요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버리면 우리가 이 원래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PQ의 길이 더하기 QR의 길이 더하기 RP 요렇게 이제 요게 삼각형의 둘레의 길인데 이 녀석이 요 대칭성을 이용해주면 PQ의 길이는 P-Q랑 똑같고요. P-Q 그 다음에 여기다 QR의 길이 더하기 그 다음에 R P2-의 길이 요거랑 이제 똑같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 더한 거는 요거 더한 거랑 똑같다는 얘기야. 그죠? 자, 그러면은 P-부터 시작해가지고 P2-까지 최단 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최단 거리는 이 두 개를 일직선으로 이었을 때 이 상황이 최단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Q가 여기에 있고 R이 여기에 있어서 삼각형이 요렇게 만들어졌을 때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거리가 제일 짧아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그때 이제 이 길이 같고 요 길이가 같아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이 녀석의 길이는 최단 거리가 어떻게 된다? P-P2- 요 길이가 되겠어요. 자, 그럼 P-의 좌표는 지금 뭐가 되는 거 아닐까? P-의 좌표는 점 P를 yx에 대해 대칭시켰으니까 a,2a가 나올 거고 자, P2-의 길이는 뭐가 되냐면 x축에 대해 대칭시켰으니까 2a, -a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 두 점을 잇는
그 성분의 길이 뭐가 되냐면 x좌표끼리 빼서 제곱해주고 2a 빼기 a를 제곱해주고 y좌표끼리 빼서 제곱해주고 a 빼기 마이너스 a 빼기 2a 전체를 제곱해주고 이렇게 되겠어요. 따라서 얘는 루트 a 제곱 더하기 9a 제곱이 되고 따라서 얘는 루트 10a라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나온 루트 10a가 얼마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최소값이 10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a 값은 얼마가 되겠구나? 루트 10이 되겠구나.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고정된 점과 움직이는 점이 보이면은 자 어떻게 해줘? 똑같은 직선의 길이를 찾기 위해서 고정된 점을 움직이는 점이 동점이 지나다니는 직선에 대해서 어떻게 해줘라? 대칭 이동을 시켜줘라. 그러면 이제 이 점표가 어디 있던지 간에 요 두 개의 길이는 항상 같게 나오겠죠, 그죠? 네. 그런 성질 이용해서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어요. 자, 다 정리됐나요? 지워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7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원을 직선 x는 a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원이 원 C의 중심을 지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은 원이 지금 하나가 있는데 이 원이 지금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어.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4x 빼기 2y 빼기 20은 0이라는 원이 있는데 자, 원은 평행 이동하나 대칭 이동하나 반지름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래서 평행 이동, 대칭 이동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중심만 이동하는 걸로 생각하면 좀 편하다고 했어요. 저희를 중심의 좌표를 빨리 찾기 위해서 표준형으로 붙여봅시다. 표준형으로 붙여보면은 x-2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얼마가 되나? 5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예, 따라서 얘는 중심이 얼마? 중심이 2,1이고 반지름이 얼마? 5짜리 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원이 있는데 자, 그럼 이런 원이 있어. 여기 뭐 이런 원이 있었다고 해보자. 중심이 2,1이고 반지름이 5짜리 원인데 얘를 x는 a에 대해서 x는 a라는 선이 있어요. x는 a라는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켰다고 해봅시다. 자, 대칭 이동 시켜주면 어떻게 될까?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죠? 이 중심의 좌표가 대칭 이동된 중심의 좌표는 뭐가 돼요? 이거 지난번에 선생님이 공식으로 좀 외우라고 정리 한번 해줬었죠? x는 a에 대한 대칭 어떻게 나와요? 외운 사람 일단 y좌표는 똑같지 그지? 네. x좌표 어떻게 나와요? 2a-2 2a-2 그죠? 자, 공식을 안 외우더라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 아, 이 점과 이 점의 가운데가 어디야? x는 a가 나와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2랑 여기 있는 값을 더해서 평균을 내면은 a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2a 빼기 2가 나오겠죠 그죠? 예,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2a 빼기 2가 중심이고 반지름이 5짜리 원이 대충 이렇게 생기게 될 거예요. 이거 좀 이상해졌네. 잠깐만. 근데 어쨌든 간에 뭐야? 이렇게 대칭 이동을 했더니 어떻게 된대? 원래 원에 뭘 지나는 거야? 원래 원의 중심을 지나는데 자, 그럼 여러분들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원이 있었어. 대칭선을 어디다 잡아야 대칭 이동을 시켰을 때 원래 원의 중심을 지나지? 접선? 반지름의 중간. 예, 맞습니다. 여기 반지름을 그었을 때 이 반지름의 중간에 있는 데는 여기를 대칭선으로 잡아서 그어주면 반지름이 똑같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지나게 되겠죠. 여기도 이제 대칭되는 원의 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이런 상황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야. 예. 요거는 우리가 수식으로 찾을 수도 있지만 수식으로 찾으면 꽤 번거롭고 실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돼야지 대칭 이동된 원이 원래 원의 중심을 지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가 지금 x는 이렇게 돼버리고 자, 요 점의 좌표가 2,1이고 요 점의 좌표 뭐가 되는 거야? 2a-2,1 이렇게 되고 반지름이 5가 되는 건데 자,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요 2,1과 2a 빼기 2,1을 지나는 요 중심 사이에 이 거리가 반지름이 돼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반지름 여기 5가 돼야 되거든?
자, 그러면은 2a 빼기 2에다가 2를 빼준 게 얼마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5가 돼야 된다는 얘기요. 그럼 2a는 얼마가 되겠어? 9가 될 테니까 a 값이 얼마가 되겠구나? 2분의 9가 되겠구나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게 선생님이 하나 실수했네. 어디서 실수했죠? 선생님 어디서 실수했을까? 어디서 실수한 것 같아요? 선생님의 실수를 지적해볼 사람. 그림 이상해. 그건 아니고 선생님의 실수 지적해볼 사람. 어? Y좌표가 뭐? 선생님의 실수를 지적해볼 사람. 실수. 예. 선생님 여기서 뭐 하나 빼먹었거든 지금? 힌트 주세요. 힌트. A가 양수여야 그런가요? A 빼기 2가 2보다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예, 이보다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쪽으로도 가능하거든 지금 실은. 그래 안 그래? 그럼 선생님 이 식을 어떻게 바꿔야지 제대로 되겠어요? 그렇지, 여기 절대값이 와야 된다. 2a 빼기 2랑 이 중에 뭐가 더군지 몰라요. 우리가 이제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할 때는 큰 좌표 작은 좌표 빼는데 얘가 미지수니까 어떻게 더군지 모른단 말이야. 그럼 거리를 구하려면 절대값을 붙여주면 되겠죠, 그죠? 따라서 이런 경우도 생기고 또는 어떤 경우도 생기는 거야? 2a 빼기 4가 마이너스 5인 경우도 생기게 되겠어요. 자,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나? 2a는 마이너스 1이 되니까 a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A 값이 양수라는데. 자, 일단 그래서 이렇게 구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양수 AB라 그랬으니까 아 얘는 안 되고 얘가 답이 되는구나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처음부터 양순 이거 계산했을 때 양순이 분수인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래 안 그래? 그죠? 네, 그러니까 뭐 일단 이렇게 절대값을 붙여서 풀어야지 네, 정확한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C를 y는 x 더하기 b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원은 원C와 다시 접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원을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켜주면은 어떻게 되겠어? 요렇게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예, 일반적으로 요런 상황이 될 텐데 그럼 이 직선이 이렇게 원과 안 만나면 얘랑 접할 리가 없죠? 그럼 문제 상황처럼 되려면 어떤 상황이 돼야 돼? 원래 이 y는 x 더하기 b가 이 원이랑 접하면 돼요. 처음부터 접하면 이렇게 대칭을 시켰을 때 이 원래 원과 대칭된 원이 어떻게 되겠어? 접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요거 말을 좀 번역을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두 번째 말은 해석을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까 원C와 y는 x 더하기 b가 어떻다? 접한다 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두 번째 말은 요런 그림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런 그림. 자, 그럼 다 했어요. 원과 직선이 접할 조건은 뭐야? 원과 직선이 접하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돼요?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d가 반지름 r과 같다. 요걸 써주면 편하겠지. 그죠? 그래서 d는 r을 써볼 겁니다. 자, 그럼 원의 중심 2,1부터 직선 x-y 더하기 b는 0까지의 거리를 생각해 볼게. 자, 거리 d는 어떻게 되냐면 공식 써주면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분의 절대값 1 넣어주면 2 빼기 1 더하기 b 오게 되는데 요게 반지름인 옷값이랑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그러면 요 루트 2니까 그러면 절대값 1 더하기 b가 얼마가 돼야 돼? 5루트 2가 돼야겠지. 5루트 2가 돼야 되고 그럼 b의 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1 뿔마 5루트 2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될 텐데 역시 b값도 양수니까 b값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1 플러스 5루트 2가 돼야겠네요. 그죠? 요게 이제 b값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a랑 b값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이런 식으로 직선이 이렇게 동떨어져 있으면 이원을 대칭시킨 이원이 원래 원이랑 절대 만날 리가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만나려면 적어도 이 직선도 대칭선도 원이랑 만난 상황이 돼야 되는데 접하려면 이런 상황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x 더하기 b가 원래 원을 접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9-9번 문제 봅시다.
자, 19-9번은 다음 동해 방정식을 구하라 그랬는데 두 문제 다 모르겠어요? 1번, 2번 다 모르니? 19-9번 누가 질문했나? 근데 근데 1번이 약간 애매해가지고 1번도 약간 애매해요? 그러니까 1번은 원을 대칭시키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네. 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원을 대칭시킬 때는 반지름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래서 중심만 생각해 주면 되거든. 그래서 1번에서는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먼저 빨리 찾아볼게요. 자, 그냥 암산으로 좀 하자. 중심의 합은 뭐가 되지? 3, 마이너스 2죠. 3, 마이너스 2고 반지름이 얼마가 되냐? 루트 13이 나오나요?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대칭시킨 거야. 그러면은 중심만 대칭시켜주면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중심이 여기 이제 원의 중심이 3, 마이너스 2가 있었는데 얘가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대칭된 요점을 찾으면 되거든. 그죠? 예. 요점은 공식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공식을 아직 안 외웠으면은 어떻게 해주면 돼요? 얘를 A, B라고 잡고 이 두 점의 중점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된다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럼 요 A 값은 얼마가 될까? 중점이 마이너스 1이 되려면 A 값은 마이너스 5면 될 거고 B 값은 얼마면 되겠어요? 0이면 되겠죠. 그죠? 따라서 대칭 이동된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5, 0이니까 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겠어? x 더하기 5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반지름은 안 바뀌어요. 13 이렇게 이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해볼게. 직선을 자, 요건 조금 어렵거든? 네, 요건 조금 어려우니까 한번 잘 봅시다. 직선이 있어. 지금 직선이 여기가 뭐 대충 2x 빼기 y 더하기 1은 0이라는 직선인데 이 직선을 여기 2,1이라는 점이 있어가지고 이 2,1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습니다. 네. 그럼 대칭시킨 선은 어떻게 나오겠어요? 대충 우리가 한번 그려보면은 이 직선 위에 모든 점을 대칭시켜준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 점이 있었어. 그럼 얘는 2,1에 대해서 대칭시켜주면 여기 좀 찍힐 거고 여기 점이 있어서 얘는 2,1에 대칭시켜주면 이렇게 될 거고 여기 점이 있어서 얘는 2,1에 대칭시켜주면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해서 또 직선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얘를 푸는 방법은 꽤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만 해도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 자, 그러면은 아주 정석대로 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정석대로 풀면은 여기 위에 이미 한 점을 A, B라고 두고 이 A, B를 2,1에 대해 대칭한 점을 X, Y라고 둔 다음에 이 X랑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체 방정식 구하듯이. 그죠? 네,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은 얘랑 얘가 2,1의 대칭이니까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2분의 A 더하기 X가 얼마가 돼야 돼? 2가 돼야 되고 2분의 B 더하기 Y가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점은 이 직선 위의 점이니까 뭘 만족해야 돼요? 2A 빼기 B 더하기 1은 얼마? 0이 돼야 돼. 자, 그럼 얘를 A는으로 고쳐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A는 4-X가 되겠지. 얘를 B는으로 고쳐주면 어떻게 돼요? B는 2-Y가 되겠지. 이렇게 구한 A, B를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어주면은 X랑 Y 사이 관계식이 나오게 되겠죠. 그게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사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자, 최종적인 목적은 뭐야? 이 직선 위의 점인 X랑 Y 사이의 관계식을 찾아주면 되거든. 그죠? 네. 자, 근데 이 방법이 약간 좀 이제 너무 문자도 많고 해서 귀찮다 하는 사람은 어차피 지금 얘를 대칭시켜주면 얘가 될 거니까 얘를 대칭시켜주면 얘가 될 건데 그러면은 이 직선 위에 아무거나 쉽게 두 점을 잡아가지고 그 두 개의 점을 그냥 대칭시켜서 두 개의 점을 잡아요. 그럼 두 점 지난 직선의 방정식 금방 구할 수 있겠지. 예를 들어서 쉬운 점. 예를 들어서 이 직선 딱 봐도 0. 딱 봐도 어디 지나 지금? 0,1 지나잖아. 그래 안 그래? 네. 0,1 지나니까 0,1을 대칭시킨 점을 찾아. 얼마 나와요? 4,1 나오겠네. 그죠? 그 다음에 또 쉬운 점. 아무거나 하나. 1 넣으면 얼마 나와야 되나? 1,3 지나나요? 그럼 1,3을 여기 대칭시켜주면 얘는 얼마가 되겠어? 3, 얼마가 되나? 마이너스 1 나오나요? 그럼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면 돼요, 그냥.
그래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찾아도 되고. 아니면 이제 또 뭐 다른 방법은 딱 그림을 봤을 때 얘랑 기울기가 어때 지금? 똑같은 거잖아. 그럼 얘도 뭐가 되겠어요? EX 마이너스 Y 더하기 어떤 상수는 0의 형태를 가질 거란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그죠? 0의 형태를 가질 거예요. 그럼 이제 요 2,1이 대칭의 중심이 되니까 이 직선은 뭐가 되겠어요? 이 직선은 2x 마이너스 y 더하기 얼마면 되겠어요? 2, 1 넣었을 때 만족하려면은 마이너스 3이면 되나? 네. 아니지 빼기 1이면 되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아 마이너스 맞나? 네.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죠? 그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y좌표 내려간 만큼 y좌표 또 내려가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찾아도 되고요. 네, 이건 꽤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을 수 있는 문제인데 일단 선생님이 제일 먼저 풀어준 게 이제 제일 정석적인 방법이긴 해. 이렇게 이제 푸는 게 정석적인 방법인데 만약에 내가 시험장 닥쳐서 갑자기 이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좀 풀이가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돌려치기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건 그냥 점두기 잡고 가는 거예요. 네, 쉬운 점두기 잡고 네, 대칭 두 점 시켜가지고 이 두 점 지난 직선이겠거니 하고 찾아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19단원 연습 문제들 한번 다 봤고 자, 그 다음에 20단원 연습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이제 수학을 좀 잘한다 소리를 들려면은 한 문제를 푸는데도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푸는 걸 다 익혀놓은 다음에 내가 이 방식대로 푼 다음에 검사를 할 때는 또 다른 방식으로 풀어보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연습을 해보면은 이제 실제 시험장에서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넘어가서 20-5번 문제 봅시다. 아, 이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예요. 많이들 어려운 문제인데 한번 봅시다. 자 일단 가해 조건을 보면은 마이너스 2랑 2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 A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A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2랑 2를 무조건 원소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나의 조건에서 뭐가 돼 있는 거 아니까 x가 만약에 A의 원소이면 A의 원소이면 모두 A의 원소가 된다. 1 빼기 x분의 1도 A의 원소가 된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차근차근 가주면 되거든. 자 맨 처음에 여기서 우리가 뭘 찾았어요? 마이너스 2가 A의 원소다. 그 다음에 2도 뭐다? A의 원소다. 이 얘기거든 지금. 일단 요거 중에 무조건 원소를 가진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일단 여기다 대입해봐. 마이너스 2가 A의 원소이니까 그래서 모두 만족한다는 얘기요? 여기 x자리에 마이너스 2 대입해주면 어떻게 돼? 3분의 1이 되죠? 3분의 1도 A의 원소가 된다는 얘기야. 그죠? 3분의 1도 A의 원소가 된다는 얘기고. 자 그럼 3분의 1이 A의 원소니까 또 여기다 3분의 1 대입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여기 x자리에 3분의 1 넣어주면은 2분의 3이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2분의 3도 그럼 A의 원소가 되는 거야. 그럼 또 2분의 3이 A의 원소니까 x자리에 또 2분의 3 넣어보자. 그럼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 다시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죠? 얘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가요. 그럼 마이너스 2가 A의 원소면은 이것들은 둘 다 자동적으로 A의 원소가 된다는 얘기야.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러면은 또 똑같은 방식으로 2도 A의 원소라 그랬으니까 또 돌려보자. 그럼 2가 A의 원소면 모두 A의 원소겠어요? 마이너스 1도 A의 원소가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럼 마이너스 1이 A의 원소면 또 모두 원소가 되겠어? 2분의 1도 원소가 되죠. 그럼 2분의 1 다시 또 넣어주면 뭐가 돼? 2가 되죠. 또 돌아간다 이렇게.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일단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A는 마이너스 2를 원소로 가지면 3분의 1 원소로 가져야 되고요. 2분의 3 원소로 가져야 되고요. 또 2를 원소로 가지면은 마이너스 1도 원소로 가져야 되고 2분의 1도 원소로 가져야 돼. 이게 이제 A의 원소가 될 수 있는 최소치예요 일단. 또 다른 숫자부터 시작하면 또 다른 것도 더 나올 수 있겠지만은 일단 얘네 둘이 있으면 얘네들은 무조건 따라 나온다는 얘기지. 이건 나머지 4개는. 그죠? 네, 그래서 요것들이 이제 집합 A의 원소 중에서 최소가 되는 녀석들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얘네들 말고 다른 숫자가 더 있어서 또 순환하는 형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최소인 거 찾아가겠으니까 요걸로 찾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집합 A는 요게 되겠어요. 이해되나요? 네. 자, 그 다음에 20-7번 문제 한번 보자.
자, 두 집합 A라는 녀석은 x바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같거나 작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집합 B라는 녀석은 x바 x제곱 더하기 ax 빼기 a제곱 더하기 1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이런 두 개의 집합에 대해서 a가 어떻게 되는데 b에 포함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이때 a 값의 범위를 찾는 문제인데, 자, 그럼 일단 A라는 녀석과 B라는 녀석을 봤을 때 조건지 집법인데 뒤에는 뭐가 나와 있어요? 2차 부등식들이 나와 있지, 그치? 자, 그럼 부등식이면 우리가 뭘로 표시하는 게 편해? 수직선으로 표시하는 게 편해. 그래서 수직선을 먼저 그려볼 거야. 자, 그럼 얘부터 한번 그려볼게. 자, 얘는 인수분해가 이쁘게 되네요. x 더하기 3, x 마이너스 1이 0보다 같거나 같다 이렇게 되니까 얘를 수직선상에 표현을 해보면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3과 그 다음에 여기 1을 기준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같거나 작으니까 사이가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 이 파란색으로 색칠한 부분이 집합 A의 영역이 되겠어요, 그죠? 이 영역이 되고, 자, 그럼 이제 집합 B를 생각해야 되는데, 집합 B는 일단 미지수가 개수의 미지수 A가 보이긴 한데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인수분해가 되나요? 자, 곱해서 A제곱 요게 되고 더해서 요게 되는 게 안 보여요 지금. 자, 그럼 2차 부등식을 푸는데 우리가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게 뭐예요? 근해 공식 아니고 걔가 아니라 인수분해가 안 되면 우리가 뭘로 해석을 하지? 판별식 그림 2차 함수로 생각해 줍니다. 2차 함수. 자, 어떻게 생각해 주냐? 이 녀석이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일 거란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러면 0보다 작으니까 2차 함수를 그렸을 때 이렇게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게 되면은, 만나는 두 점을 알파랑 베타라고 놓으면은 이 알파부터 베타 사이 이 부분이 해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B가 지금 A를 포함해야 되니까 이 x축 위에다가 이 이참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알파 베타가 이렇게 나오게 그려야 돼? 아니면 이렇게 나오게 그려야 돼? 두 번째 거죠, 그죠? 예. 그래야지 알파부터 베타까지가 마이너스 3부터 1까지를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선생님이 이참수의 그래프를 빨간색으로 그려주면은 얘가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3과 1이 만나는 두 점을 기준으로 안쪽에 있게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네. 그럼 얘는 이제 무슨 문제가 되냐면 전형적인 근해 분리 문제가 돼버려요. 왜? 근해 위치, 이 2차 함수, 2차 방정식, 얘는 0의 2차 방정식 근해 알파 베타인데 두근 사이에 마이너스 3도 있고 1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럼 두근 사이에 어떤 근이 있다 하면 우리가 뭘로 생각해줘요? 함수값의 부호로 생각을 해줘. 따라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된가? 이 빨간 선의 함수를 이제 fx라고 잡아보자. fx가 지금 x제곱 더하기 ax 더 빼기 a제곱 더하기 1이라는 녀석인데, 그럼 마이너스 3을 대입했을 때도 음수값이 나와야 되고 1을 대입했을 때도 음수값이 나오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따라서 f 마이너스 3 값도 음수가 돼야 되고 얘도 만족하고, 그리고 f1 값도 음수가 돼야 된다. 이 두 개가 이제 핵심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요령이 뭐냐? 중요한 거는 2차 함수인데 부등식인데, 2차 함수인데 부등식인데 방정식도 포함이야. 인수분해가 안 돼. 개수가 미지수라서. 그때 우리가 뭘 쓴다? 그림을 그려준다.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 달라요. 상황에 따라서 근각계수관계를 써서 풀리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근각계수관계보다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푸는 게 훨씬 더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알겠죠? 얘를 근각계수관계 쓰면 좀 많이 어려워요. 여기 알파 베타로 접근한다면 어떻게 해줄 거야? 그럼 알파 값이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베타 값이 1보다 크다 이런 조건을 써줘야 되는데 그걸 이 식에서 적용시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 더함값과 곱함값은 나오지만 각각의 값을 구하기는 힘들단 말이야. 어차피 그거 하려면 근해 공식 써야 되거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는 풀기가 좀 힘들고, 이참수의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근해 분리 상황으로 풀어줘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따라서 f-3 값은 대입시켜주면 어떻게 되나? 여기서부터 산수해볼까? 9-3a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1, 얘가 0보다 작아야 된다. 1 대입시켜주면은 1 더하기 a 빼기 a제곱 더하기 1, 얘도 0보다 작아야 된다.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녀석을 찾아주면 되겠어요. 자, 이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지? a제곱 더하기 3a 마이너스 10이 0보다 크다. 얘는 어떻게 되겠어? a제곱 마이너스 a 빼기 2가 0보다 크다. 얘는 인수분해해주면 a 더하기 5 a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 얘는 인수분해해주면 a 마이너스 2
a 더하기 1이 0보다 크다. 자, 그러면 수직선의 A축 위에다가 표현을 해봅시다. 자, 그럼 마이너스 5랑 2를 기준으로 바깥쪽 일단 바깥쪽. 자,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과 2를 기준으로 바깥쪽이죠. 그죠?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 요 부분이네. 그냥 그래. 여기랑 여기가 되나요? 그죠? 예, 따라서 답은 A는 마이너스 5보다 작다 또는 A는 2보다 크다.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게 여기 등호 붙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 여기 등호 없는데 여기 등호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등호를 붙여버리면 이게 딱 요렇게 되는 상황인데 그때는 이 포함관계가 안 먹히게 되겠지. 그래서 더 작아야 돼요. 예, 마지막에 등호 체크도 반드시 해줘야 된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근해분리 문제가 나오면 이제 많이들 어려워하는데 좀 상황 파악하기 힘들거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이걸 쓰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지금 얘기했듯이 2차 부등식인데 인수분해가 안 돼. 미수 때문에. 그런 때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2차 문제 그래프를 그려서 상황 파악해 주는 게 훨씬 더 간단하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9번 문제 봅시다. 무슨 소리가 나? 누가 소리를 내었는가? 자, 한번 봅시다. 자, 전체 집합이 1, 2, 3, 4, 5가 있는데 이 전체 집합의 부분집합 A를 생각할 거예요. 자, 근데 그 부분집합이 어떤 조건을 만족하냐면 2랑 3과 교집합을 했을 때 그 공집합이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거를 말로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뭐가 되겠어요? 2가 A 원소이거나 또는 3이 A의 원소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자, 실은 이게 지금 여기 나올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좀 다른 문제 풀면서 기본기가 있을 테니까 그냥 가보자. 이 정도는 알 수 있을 거야. 자, 그럼 이 상황을 봅시다. 2를 반드시 원소로 가지는 부분집합은 몇 개가 나오겠어요? 이 전체 집합의 부분집합 A 중에서 2를 반드시 원소로 가진 부분집합 몇 개가 나오지? 1을 반드시 원소로 가진 부분집합 몇 개예요? 16개. 2 빼고 나머지 4개 가지고 부분집합 만들면 된다. 그죠? 예, 16개. 예, 2의 4제곱개가 나오겠습니다. 그럼 3을 반드시 원소로 가지는 부분집합도 몇 개가 나오겠어요? 16개가 나오죠? 얘도 2의 4제곱개가 돼요. 자,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해주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서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을까? 2랑 3 둘 다. 그렇지. 2랑 3을 둘 다 원소로 가진 건 여기서도 됐고 여기서도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빼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다가 더하기 이런 경우를 해준 다음에 여기다 뭘 빼줘? 2도 A의 원소이고 그리고 3도 A의 원소가 되는 이런 상황을 빼줘야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은 몇 개가 되겠어요? 8개가 되겠죠? 2, 3 빼고 둘 다 2, 3 빼고 나머지 세 가지 부분집합 만들면 되니까 가운데 있고 이거? 엔드 아, 엔드 기호 처음 봐요? 아니요 봤는데 본 거랑 많이 달라서요. 아, 분명 많이 달라? 엔드를 봤다고? 아니 그 보통 쓰는 엔드 쓰잖아. 엔드랑 모양이 많이 달라요. 아 그거랑 같은 이거 무슨 너무 다른데. 선생님 PPT만. 너네는 어떻게 쓰니? 저는 저희 엔드 써본데. 사실 잘안 써요. 그리고 한글 써요. 한글. 그리고 한글로 써? 선생님 이게 편해가지고 예. 이러면 좀 비슷한가? 아 요거 약간 좀 너무 이 휘는 게 선생님이 신경 써서 안 쓰면은 이 모양이 잘 나는 것 같은데 대충 이걸로 보세요. 예, 그리고 엔드. 선생님이 글씨 잘 못 써. 천재나 비례잖아. 미안해. 왜 웃는 거야 지금? 미안해. 너무 민망하다. 자, 그래서 이거 이제 16 더하기 8 해주면 되니까 몇 개가 나오겠어요? 24.
아, 빼기 16 8. 16 더하기 16 빼기 8 해주니까 24. 24. 네, 24개 나오겠죠, 그죠? 네. 이렇게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해됐죠? 네. 자, 그 다음에 20-10번 문제 한번 보자. 자, 두 집합 AB를, 자, A라는 녀석이 조건제 집합으로 나와 있는데 X가 원소고 X는 I의 N제곱으로 돼 있고 I는 루트 마이너스 1인 거 아니까 이건 생각합시다. 네, N은 자연수래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읽는 순간 우리가 A를 원소나열법으로 써줄 수가 있어요. 자, 집합 A는 원소나열법으로 써주면 어떻게 될까? I 마이너스 I 1 마이너스 2 요거 4개밖에 안 나오죠? 네. 그죠? 예, n을 거듭 찍어보면 이렇게 4개밖에 안 나니까 이거 4개가 반복된 녀석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집합 B는 뭐냐면은 X는 루트 Y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번에 Y는 뭐야? 실수야. Y는 실수예요. 자, 그러면은 Y 대신에 5만 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어 지금 실수면은. 그죠? 5만 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찾아야 될 게 뭐야? A 차집합 B거든. A 차집합 B거든. 자, 그러면은 우리 A 차집합 B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생각하면 어느 부분이라고? 요 부분이라고요. 요 부분. A에서 B에도 있는 거를 빼주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선생님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또 뭐가 된다겠어요? A에다가 A랑 B의 교집합에 해당되는 부분을 뺀 거다.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겠지? 자, 그러면은 이 I랑 여기서 이제 생각해보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단순해요. B에 뭐가 있는지 중요하지 않고 요 부분에 뭐가 있는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A에서 요 부분에 있는 걸 뺄 거야 지금부터. 자, 그럼 I라는 녀석이 B의 원소가 될 수 있는지를 보세요. I가 여기 있을까 여기 있을까? I는 A에만 있는 녀석이겠어요? 아니면 B에도 있을 수 있는 녀석이겠어요? B에도 있을 수 있어요. 왜? Y 대신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되니까. 그냥 그래. 그래서 I는 여기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I는 여기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마이너스 I가 되면 루트 앞쪽에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는데 없단 말이야. 그냥 그래.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I는 여기 있는 녀석이에요. 자, 그럼 마찬가지 방식으로 1은 여기 있을까 여기 있을까? 여기 교집합 부분에 1이 있겠죠. 마이너스 1은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마이너스 1은 여기 있습니다. 따라서 A차 집합 B에 해당되는 원소는 뭐가 돼?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I 이것만 되겠어요. 간단하죠? 네. 시간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차집합은 어쨌든 간에 이제 요 부분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신경을 안 써도 돼. 요 부분은 신경 안 써야 되고 요 부분만 신경 써주면 된다. A 교집합 B에 해당되는 게 뭔가. 자, 그 다음에 몇 번이냐? 20-11번 봅시다. 자, 전체 집합은 x, y 바 x, y는 실수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a는 x, y 바 y는 x 더하기 루트 3 x는 실수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b는 p, q 바 pq는 유리수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이것들 중에서 이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거기 1, 2, 3, 4, 5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뭔고 하니까 뭐 이제 A랑 B를 합집합한 거나 교집합한 게 어떻게 될까 이걸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요것만 생각해 볼 겁니다. 그 밑에 1, 2, 3, 4, 5번이 다 합집합 아니면 교집합이잖아. 그냥 그래. 그죠? 그래서 두 개만 생각해 볼 거예요. 자, A 합집합 B는 어떻게 될 거냐? A 교집합 B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걸 생각해 봅시다. 자, 일단 A 합집합 B를 생각해 보면은 지금 A 합집합 B에 대해서 나온 게 전체 집합이냐, A냐, B냐, 뭐 공집합이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는데 얘는 둘 중에 아무에도 안 속하죠. 상식적으로. 그냥 그래. 자, 봅시다. 여기 A에 해당되는 x, y는 보면은 y는 x 더하기 루트 3이기 때문에 x가 유리수면 y는 무조건 뭐가 나오겠어요?
무리수가 나와요. 그죠? 네, x가 유리수면 y는 무조건 무리수인데 얘는 얘가 유리수고 얘도 유리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얘는 유리수 컴마 무리수가 얘가 유리수면 얘는 무조건 무리수가 돼야 되는데 얘는 얘가 유리수더라도 얘도 유리수예요 무조건. 그럼 A랑 B의 원소가 겹치는 게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이게 원소가 순서 쌍이라서요. X, Y가 정확하게 둘 다 겹쳐야 같은 원소가 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그죠? 근데 유리수랑 무리수는 절대 겹칠 수가 없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뭐야? 딱 봐도 이게 공집합이네 그냥. 겹칠 수가 없잖아. 공통된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얘는 딱 봐도 답이 2번이에요 그냥. 더 이상 볼 게 없습니다. 그냥. 그죠? 네, 더 이상 볼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얘는 그냥 뭐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이 A랑 B랑 겹치는 건 없고 뭐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요. 참고로 이제 요거를 좀 생각해 주면 만약에 원소가 순서쌍으로 이렇게 나왔잖아. 원소가 순서쌍으로 나왔으면 얘는 이제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줄 수 있냐면 좌표 평면을 생각해서 XY가 전체 집합이 X, Y인데 XY는 실수야. 그러면은 이 좌표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점을 다 통틀어서 이제 전체 집합으로 논다는 얘기예요. 이 좌표 평면 모든 점입니다. 모든 점이고 자 그러면 A라는 녀석은 뭐가 되냐면 Y는 X 더하기 루트 3이니까 기울기 1이고 Y좌표 루트 3이 이런 직선을 생각해 줄 수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죠? 이 직선 위의 모든 점들이 바로 이 A 집합의 원소가 되겠어요. 알겠어요? 네. 그럼 집합 B는 뭐냐? PQ가 유리수니까 이 안에 있는 이 평면에 있는 X, Y가 유리수인 점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는데 이게 실수의 조밀성에 의하면 여러분들 이거 배웠잖아. 이 수직선을 유리수만으로 채울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습니다. 유리수는 무한대로 연속이 되긴 하는데 그 안에 또 무리수가 또 끼어 있잖아요. 유리수랑 유리수랑 무리수 끼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얘는 무리수랑 유리수가 막 촉촉촉촉촉촉촉 이렇게 막 바뀌어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죠? 예. 그러면 얘랑 합했다고 전체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무리수 부분 빠진 것들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전체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 절대 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교집합 부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선의 모든 점들은 X가 유리수면 Y는 무조건 무리수가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냥 유리수만 유리수는 절대 안 나와. 그러니까 이 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이 B에는 속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죠? 네, 표현은 불가능하잖아요. 여기. 네. 점을 찍어보면 이 선 위의 점들은 절대 B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지금. 그지? 그래서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순서쌍으로 나왔을 때는 이렇게 점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이제 우리 좀 알아두면 되겠어요. 자, 해결됐나요? 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12번.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집합 AN을 뭐라고 정의를 해주는 거 아니까 x바 x는 n과 서로소인 자연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했으니까 1, 2, 3, 4, 5번을 다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1번부터 한번 볼까? 자, A2를 봅시다. A2는 그럼 이제 그대로 써주면 x바 x는 2와 서로소인 자연수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죠? 자, 2와 서로소는 어떤 숫자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공약수 2랑 공약수가 어떻게 돼야 돼? 1밖에 없어야 돼. 그런 수는 뭐죠? 쉽게 얘기하면 홀수입니다. 홀수.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A2는 홀수의 집합이에요. 홀수의 집합. 홀수의 딱 봐도 홀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2랑 공약수가 없으니까 약수가 2가 없다는 얘기잖아. 약수가 2가 없으면 홀수죠 그냥. 네. 그래서 A2의 원소는 2의 배수가 아니다. 맞죠? 홀수는 2의 배수가 아니니까 1번 맞는 얘기예요. 자, 2번을 볼게요. 2번. 자, 4의 배수가 아닌 수는 A4의 원소이다 그랬습니다. 4의 배수가 아닌 수는 A4의 원소이다 그랬는데 자, 그럼 A4는 우리가 조건제시법으로 써주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요 정의대로 써주면 x바 x는 4와 서로소인 자연수예요. 자, 그럼 4와 서로소인 자연수는 뭐지? 3. 그러니까 요거 좀 나타내 봅시다. 위에 것처럼 조건제시법 간단하게 뭐가 되겠어요? 배수
얘도 옳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서로 소인 녀석을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할 거냐, 이걸 좀 잘 봐야 되는데, 자,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들이 소인수분 한 거 잘 기억해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72라는 숫자가 있잖아. 자, 72는 소인수분 해주면 어떻게 되지?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럼 72와 서로 소인 수는 어떤 수가 되냐면은, 우리가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A, B, C 이런 것들이 절대 2도 안 되고 3이 안 되는 숫자들이에요. 2랑 3이 소인수에 끼어 있으면 안 돼. 그죠? 2가 하나라도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50 같은 숫자 보자. 50은 2 곱하기 5의 제곱이잖아. 그럼 얘랑 얘는 공약수를 뭘 가지게 돼요? 2를 하나 가지게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공약수가 없으려면 여기 소인수에 나타난 이 소수들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공유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얘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4라는 건 소인수분해 주면 2의 제곱이잖아. 그럼 소인수분해 했을 때 2가 없어야 돼. 2가 없는 수는 뭐야? 홀수야 그냥. 그죠? 그럼 8과 서로 소인수도 뭐예요? 홀수예요. 알겠어요? 그럼 6과 서로 소인수는 뭐가 될까? 2의 배수도 3의 배수도 아닌 수입니다. 얘는 소인수분해 주면 2랑 3이 나오니까. 그럼 10이랑 서로 소인수도 어때요? 똑같아요. 6과 서로 소인수는 10이랑 서로 소야. 이해가 되니? 왜? 이게 몇 제곱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소인수를 가지고 있냐 없냐 그것만 중요한 거란 말이야. 알겠어요? 예. 자, 요게 이제 좀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요 개념을 좀 잘 잡아둡시다. 서로 소인 건 뭐가 중요하다? 소인수분해를 했을 때 이 소수에 해당되는 것들을 공유하고 있느냐, 공유하고 있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알겠어요? 네. 자, 그럼 2번 틀린 거 알 거고, 자, 3번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3번은 이제 우리가 말로 표현해보자, 그럼. 일단 4번 맞는 거 지금 설명했어요. 4번 맞는 거 설명했어. 그래, 안 그래? 그지? A2랑 A4 같아요, 지금. 2랑 서로 소인, 4랑도 서로 소야. 자, 3번 해석해보자. 자, 그럼 A6은 뭐가 되겠어? A6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뭐가 돼요? 2의 배수도 아니고 3의 배수도 아닌 수야. 그럼 A2는 뭐예요? 2의 배수가 아닌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포함관계가 이렇게 되는 게 맞나요? 틀리나요? 맞죠? 2의 배수가 아닌 게 훨씬 더 많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예, 3번 만 얘기해요. 자, 그럼 5번은 어때요? 5번도 맞는 얘기죠. 그죠? 5번도 맞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A6이 뭐야? 2의 배수도 아니고 3의 배수도 아닌 건데 A3는 3의 배수가 아닌 거고 A4는 2의 배수가 아닌 거잖아요. 교집합은 그리고잖아. 그치? 그러니까 5번 맞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에요? 2번이 되겠어요. 4의 배수가 아닌 수라도 6 같은 거 어때? 6 같은 거는 4와 서로 소가 아니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네, 그러니까 틀렸죠. 이번 수가 있으니까. 따라서 20-12번은 2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15번 문제 한번 봅시다. 예. 저 있잖아요. 15번 하기 전에요. 예. 13번에 2번 알려주시면 안 돼요? 13번에 2번? 2번 써서 나타내는 건데 2번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2번. 자, 한번 봅시다. 실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영역을 표현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똑같은 영역인데도 표현 방법이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 전에 이런 것도 배웠잖아. A 차집합 B랑 뭐랑 같아요? A 교집합 B 여집합이라는 것 같고, 또는 얘는 A 빼기 A 교집합이라는 것 같고, 얘는 A 합집합 B에다가 A B를 뺀 거라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은 똑같이 다 이 부분인데 표현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구한 답이 답지인 답이랑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구한 답이 답지랑 다르게 나와가지고 질문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일단 보류합시다. 보류하고요. 그건 나중에 우리 다음 단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다음 단에서 집합의 연산 법칙들을 몇 가지 배울 건데 그 연산 법칙들을 이용하면은 얘가 수식을 통해서 얘가 된다라는 걸 증명을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건 다음 단원에 넘어가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지금 윤주가 답이 어떻게 나왔는지 선생님이 몰라가지고 너가 구한 답이 답지에서 나온 답이랑 달라서 그런 거지? 네. 그죠? 네.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충분히 다를 수 있는데 달라도 표현은 똑같을 수 있고 표현이 달라도 똑같은 영역을 표시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집합의 연산법칙 한번 공부 쫙 한 다음에 그때 윤주가 너가 구한 답이랑 답지의 답이랑 이제 형태는 다른데 실제로 그게 같은지를 한번 증명 과정을 한번 거쳐볼게요. 네. 알겠죠? 네. 그렇게 하고 선생님이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다음에 그 21다운 다 마치면 한번 얘기해줘. 이거는 네. 이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네. 질문 잘한 것 같은데.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20-15번 문제 봅시다. 자, 집합 A는 원소가 1, 2, 3, 4 4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집합 B는 원소가 1, 2, 3, 4, 5, 6, 7 7개가 있는 상황인데 자, 가해 조건에서 보니까 어떤 P라는 집합이 있어가지고 P랑 A의 교집합의 원소가 3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에서는 P에다가 B를 빼주면 공집합이 된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다에서 P의 모든 원소의 합은 22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 나의식이에요. 나의식 요거 P차 집합 B가 공집합이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라는 건데 이렇게 되려면 P랑 B의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보세요. 어떻게 해야 이게 공집합이 될까? 겹치는 게 없어요. 겹치는 게 없어요? 다 겹쳐요. 다 겹쳐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겹치면 되지? B 안에 B가 있어요. 그렇죠. B 안에 P가 있으면 되나? 예, 그렇죠. B가 여기 있고 P가 여기 있으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럼 P에서 우리가 차집합의 정의가 뭐였어? 차집합의 정의가 쉽게 생각하면 이 원래 앞에 있는 녀석에서 앞이랑 뒤랑 겹치는 부분을 뺀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럼 이 P에서 B랑 P랑 겹치는 부분이 P 자신이 돼버리면 아예 다 사라져서 공집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나와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요거랑 똑같은 말이 뭐다? P가 B에 포함이 되는구나. 요거랑 똑같은 말이라는 걸 일단 찾아야 된다. 근데 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거를 선생님이 정리를 좀 해줄 테니까 좀 적어 놓으세요. 자, 일반적으로 포함관계.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다. 잘 봐. 자, A가 B에 포함된다랑 똑같은 표현법이 몇 가지가 있거든. 얘랑 똑같은 표현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지금 조금 전에 한 거지만은 다른 것부터 얘기해 볼게.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그려보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은 전체 집합 안에 A랑 B가 있는데 B가 더 크고요. B 안쪽에 A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런 그림에서 똑같은 표현법이 뭐가 있냐면은 자, A랑 B랑 합집합을 해봅시다. 얘는 결과가 뭐가 나오죠? A랑 B를 합해보면 뭐가 나와요? B가 나옵니다. 네. A랑 B랑 합집합은 B예요. 그래서 비금 쳐보면 돼. 예. 그럼 교집합한 건 뭐가 되겠어? A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알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성질은 뭐냐? 두 개의 집합을 합집합을 연산을 해주거나 교집합을 연산했을 때 둘 중에 하나로 한쪽으로 몰려서 나오면 얘는 뭐야? 두 개 사이에 포함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예.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확인해보면 뭐가 뭐에 포함되는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합집합이나 교집합을 했는데 둘 중에 하나로 몰려놨어. 그럼 뭐가 있구나? 포함 관계가 있구나. 알겠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럼 세 번째로 또 어떤 관계냐면 조금 전에 한 거예요. 작은 데서 큰 거를 빼주면 뭐가 돼? 얘는 공집합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공집합이 나온다. 그죠? 차집합의 원리에 따라서 공집합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성질이 있냐면 여집합들 사이의 포함 관계는 바뀌게 돼 있어요. 자,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이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알겠죠?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이 포함이 된다. 이거 네 가지는 일단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고 있어야 돼요. 이거 네 가지는 기본적으로 알아두고 있어야 된다. 실은 여기서 몇 가지 더 있긴 한데 뭐 하나만 좀 써주면
뭐 이런 거 A 여집합이랑 B랑 합해주면 얘는 전체 집합이 된다 이런 것도 있어요. 네,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뭐 그지 중요한 건 아니라서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면 되고 이거 유도하는 거 선생님이 나중에 좀 알려줄 거야. 자 이거랑 비스무리하게 이제 중요성을 가지는 상황이 또 하나가 있는데 어떤 상황인 거 하니까 A랑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인 경우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죠? 서로 소인 상황이라 그러지 그치? 네, 이런 걸 이제 서로 소라 그러는데 이 서로 소인 상황과 똑같은 것들도 좀 있습니다. 벤 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볼게요. 얘도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면 A가 이렇게 있고 B가 동떨어져 있는 거야. 공통된 부분이 없어요. 얘는 요 그림을 뜻하고 자 그럼 요거랑 똑같은 표현은 뭐가 있냐 이런 거예요. A 차집합 B를 내주면 A가 나옵니다. 그냥 A 차집합 B를 내주면 A가 나와요. 뺄 게 없으니까. 그러면은 반대로 B 차집합 A는 뭐가 되겠어요? B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네. 이런 그림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포함 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B가 A의 여집합에 포함이 됩니다. A 바깥쪽 부분에 B가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B금 쳐보면 A의 바깥쪽 이 부분에 B가 포함이 됩니다. 반대로 또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A는 B 여집합에 포함이 되겠지. 그죠? 네. 요런 관계들이 있으면 아 이게 서로 소랑 똑같은 표현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알겠죠? 네. 요것도 좀 암기를 하고 있으면 편합니다. 문제 풀 때. 네. 자주 나오는 녀석들이라 네. 이 네 가지 표현법들 다 익혀두세요. 알겠죠? 근데 예. 저 위에 거 노란색에 4번은 왜 그러는 자 이거 보자. B의 여집합 B 여집합은 B 바깥쪽이니까 여기가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죠? A 여집합은 어디가 되겠어요? 빨간색 표시해 볼게. 이 부분이 되겠지? 그럼 빨간색 부분이 흰색 부분은 어떻게 돼요? 포함하죠? 그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벤 다이어그램 색칠해 보면 다 나온 녀석들인데 네. 이 성질들은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니까 좀 알아두고 네. 그래서 만약에 이 네 개 중에 하나가 딱 보여 아 그럼 이게 이 상황이구나가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나오게끔 연습을 나중에 충분히 해야 된다. 이거는 처음 보는 거라서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녀석들이니까 일단 벤 다이어그램 상에서 이해를 자꾸 한번 해봅시다. 그림 그려보는 것만 이해되거든. 피크 한번 쳐보면 이해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문제로 돌아가 봅시다. 다시 문제로 돌아가 보면은 그래서 P에다 B를 뺀 게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P가 B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야. 그죠? 이걸 이제 한글로 고쳐주면 뭐가 되겠어요? P는 뭐다? B의 부분집합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B에서 일부를 떼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주는 거야? P를 만드는 거야. P를 만드는데 근데 그런 P를 만들었을 때 모든 원소의 합이 얼마가 돼야 되는데? 22가 돼야 되는데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일단 B에 있는 원소를 다 더해주면 얼마가 되지? B에 있는 원소를 다 더해주면 얼마가 되겠어요? 28? 그럼 22가 되려면 얼마가 빠지면 돼? 6이 빠지면 되겠죠. 더해서 6만큼 빠진 걸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이 나랑 나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보면 P의 후보가 될 수 있는 거는 뭐가 되는 거 아닐까? 일단 6만 빠져도 돼요. 그럼 어떤 게 되겠어? 1, 2, 3, 4, 5, 7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죠? 또는 또 어떤 게 될 수 있어? 두 개 더해서 빠져도 돼요. 그래서 1, 2, 3이 빠졌다 그러면은 뭐 4, 5, 6, 7 이런 것도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죠? 또는 1과 5만 빠져도 되죠? 1과 5 빠지면 또 어떤 게 될 수가 있어? 2, 3, 4, 6, 7 이런 것도 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쭉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 때 A랑 겹치는 게 몇 개? 3개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적을 수가 있을 겁니다. A랑 겹치는 게 3개 있어야 되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2, 3, 4가 겹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1이 빠져야 되잖아. 그럼 1이 빠지면 5도 빠져야 되죠? 그럼 2, 3, 4, 6, 7 같은 거 가능하겠네 이런 거. 그래 안 그래? 그죠? 예. 근데 2가 만약에 빠지면 예를 들어서 2가 빠졌어. 그럼 1, 3, 4가 겹친다고 생각하면은 2가 빠지면 뭐도 빠져야 돼? 4도 빠져야 되는데 그럼 2, 3, 4가 있어야 되는데 빠지니까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안 되죠? 그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답은 얘겠네. 그죠? 답은 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예, 따라서 집합 P는 요겁니다. 요거. 이런 식으로 이제 추론을 해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약간 이제 어려운 문제인데, 자, 일단 여러분들이 20-15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요 표현들, 포함관계나 서로 소인 관계랑 똑같은 표현법이 몇 개씩 있다? 기본적으로 4개씩은 우리가 좀 외워두고 시작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문제 풀 때는 실은 여러분들이 이게 외우지 않았어도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서, 아, 이렇게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를 한번 추론을 해보면은 금방 이게 나오긴 나오는데, 네, 추론 못한 사람들은 지금 요 공부하고 외우도록 합시다. 어이쿠, 질문 받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다 됐네. 네. 자, 그럼 오늘은 뭐 다음 단원 얘기 간단하게 조금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21단원에 대한 얘기 간단하게 했죠. 앞부분은 쉬운 거라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 공부해오게 선생님이 숙제를 좀 줄 겁니다. 네? 앞부분은 쉬운 거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해올 수 있게 선생님이 숙제를 좀 줄 거예요. 자, 왜? 숙제 싫어? 좋기만 한 건 아니죠. 좋기만 한 건 아니에요? 네. 질문이 많아가지고 오늘 진도를 못 나가서 숙제도 거의 안 나가는데 조금이라도 내야지. 자, 이제 21단원은 집합의 연산법칙에 대해서 배울 건데, 연산법칙이 이제 우리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대해서 연산법칙을 배운 게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세 가지가 있어요. 사칙 연산에 대해서 연산법칙 3가지를 배웠었는데 그게 바로 뭐였냐면은 하나는 교환법칙. 연산은 3법칙이죠.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자, 이 3개의 법칙이 뭔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 교환은 자리를 바꾼 거고요. 결합은 합친 거고요. 분배는 가로 밖으로 꺼낸 거. 뭔가 아니 맞잖아요.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사람 없나요? 자, 일단은 교환법칙은 연산을 한 번 하는 거야. 연산 한 번 하는데 예를 들어서 더하기를 예를 들면은 말 그대로는 교환이에요. 그냥 A 더하기 B가 뭐랑 같다? B 더하기 A랑 같다. 이 덧셈이랑 연산에 대해서 자리를 교환됐을 때 성립한다 이런 거예요. 결합법칙은 뭐죠? 구체적으로 식을 써주면 어떤 게 결합법칙이야? 가로 열고 가로 닫고 A 더하기 가로 네, 요거죠. 네. 얘는 뭐냐면은 똑같은 연산을 연달아서 몇 번을 했을 때? 2번을 했을 때 앞에 2개를 먼저 계산한 거랑 뒤에 2개를 먼저 계산한 결과가 어떻다? 똑같다. 요게 바로 결합법칙입니다. 네. 그 다음에 분배법칙은 뭐냐면 연산이 다른 연산이어야 돼요. 네. 그래서 A 곱하기 B 더하기 C 이런 식으로 연산이 여기는 곱하기고 여기는 더하기 이렇게 다를 때 분배를 이렇게 해가지고 A 곱하기 B에다가 더하기 A 곱하기 C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게 분배법칙이다. 그래서 연산의 종류가 같냐 다르냐 이게 이제 결합법칙과 분배법칙의 차이가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근데 우리가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도 이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이 있는데 자, 먼저 교환법칙부터 생각을 해보면은 교환법칙은 A 교집합 B가 B 교집합 A랑 똑같아요.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면 확인되죠? 네, 마찬가지로 합집합도 A 합집합 B가 B 합집합 A랑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결합법칙도 성립하거든. 결합법칙. 자, 예를 들어서 A랑 B랑 C를 교집합을, 이 3개의 집합을 교집합을 연달아서 해주는데, 그러니까 교집합이라는 연산이 2번 들어간 거야. 그때 A랑 B를 먼저 연산한 결과랑 그 다음에 B랑 C를 먼저 연산한 결과가 어떻다? 같다는 거예요. 합집합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A 합집합 B에다가 C를 합집합했을 때는 A에다가 B 합집합 C를 합집합해준 거랑 어떻다? 계산 결과가 똑같다. 이게 결합법칙이에요. 자, 그럼 분배법칙은 뭐냐? 연산이 달라야 돼. 그래서 A 교집합 B 합집합 C 바깥은 교인데 안쪽이 합이야. 그럼 이걸 분배법칙을 써가지고 A 교집합 B에다가
합집합 A 교집합 C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A 합집합 B 교집합 C 이렇게 해주면 얘는 A 합집합 B 교집합 A 합집합 C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분배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분배를 이렇게. 우리가 사칙연산에서는 분배 법칙 있을 때 반드시 바깥쪽이 곱하기 안쪽이 더하기여야 되는데 집합에서는 이게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둘 다 분배가 다 돼요. 알겠어요? 자, 그럼 얘를 증명을 어떻게 하냐? 증명은 기본적으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해주면 됩니다. 자, 집합이 3개가 있을 때는 보통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줘요. A, B, C 3개가 적당한 겹치게 이런 식으로 해주고 자, 색칠하기 놀이 한번 해보자. 자, 비합집합 C를 먼저 파란색으로 해볼게. 비합집합 C는 어디가 되겠어요? 여기가 되겠죠. 그죠? 비합집합 C는 여기가 되는데 그 녀석이랑 A는 선생님이 여기 노란색으로 칠해볼게. A 이렇게 됐어. 자, 교집합이에요. 노란색과 파란색이 교집합이야. 그럼 어디가 되겠어? 노란색과 파란색이 동시에 겹쳐지는 부분은 요 부분이죠. 하트. 그죠? 예, 여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예. 그래서 좌변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주면 이렇게 돼요. 자, 우변도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줄게. 자, 우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주면은 A, B, C가 이렇게 있을 때 자, A 교집합 B 먼저 표현해볼게. A 교집합 B는 선생님이 주황색으로 표시해볼게요. A 교집합 B 이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A 교집합 C는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표시해줄게. 이 부분이야. 자, 두 개를 합집합을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적어도 한번 색칠이 된 부분이니까 역시 어떻게 되겠어요? 하트예요. 이 부분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같다는 게 증명이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숙제를 해야 될 게 이제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 이제 이런 성질들이 먹히는지 그런 것들 연습을 해볼 건데 자, 그런 문제들이 이제 어디에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넘어가면은 자, 기본 21-1번, 21-2번, 21-3번, 21-4번까지 유제도. 예, 유제도. 자, 설명 안 듣고 표시는 거. 예, 지금 좀 전에 한 요령 그대로 써주면 돼요, 이거는. 예. 벤 다이어그램 열심히 그려가지고 선생님 한 것처럼 얘를 그려보고 두 개가 같은지 확인해 보는 거야. 알겠어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21-4번까지 여러분들이 연습을 한번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예, 여기까지가 숙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107초까지 풀어오고 그 다음 시간에는 요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 거 21-5번부터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그 전에 102쪽에 보면은 지금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한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외에도 짜잘한 공식들이 쫙 있습니다. 짜잘한 공식들이 쫙 있는데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할 필요 없고 일단 거기 초록색으로 굵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그지? 교환, 결합, 분배, 차집합, 품질, 드모르간 법칙 요거 5개는 역시 여러분들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증명을 다 하세요. 그냥 공책에 해오면 돼요. 예, 공책에 하면 된다 그냥. 예. 그 드모르간 법칙까지 여러분들이 그거 해보고 나머지 이제 하고 걔는 외워야 되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확인해 보면 돼요. 외울 필요까지는 없는데 한번 그려는 봐. 알겠죠? 자, 그러니까 다시 뭐야? 기본 정석에 있는 1번부터 15번까지 일단 벤 다이어그램을 여러분 다 그려봐야 돼. 그려보면 증명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굵은 글씨로 나와 있는 5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암기까지 해야 된다. 요겁니다. 요걸 암기를 해야지 다음 시간에 진도를 좀 수월하게 나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충실하게 해왔으면은 맞출 수 있는 상품권 문제를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우세요.